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그 3교시 수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드렸듯이 공지사항에 말씀드렸듯이 그 강의 분량이 이제 그 유튜브의 용량 제한으로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게 제한이 돼서 3교시까지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학생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이제 그 의견을 내주셔서 4교시까지 이제 그 녹화를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학교의 이제 규정은 1시간에 이제 20분 분량 이제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양이 이제 제한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4교시까지 수업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출석에 확인을 하는데 유념을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중에 지금 이제 상용화가 되어 있는 건 마이크로 모빌리티 산업이고요. 이제 지금 주도적으로 좀 새로운 영역이 자율주행하고 플라잉 카인데 우리 3교시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 4교시에 이제 플라잉카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ICT랑 융합한 자동차 산업이 ICT와 융합한 산업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는 자동차도 하나의 컴퓨터죠. 여러분들이 이제 들고 다니는 핸드폰도 이제 들고 다니는 컴퓨터인데 이제 자동차가 이제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자동차는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의 이제 그 생명 관련과 이제 되기 때문에 인지, 판단, 통신 이 세 가지 기술이 이제 접합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V2X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vehicle to X는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차량 외에 있는 것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호등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제 자동차와 통신할 수 있는 모든 뭐 사물 인터넷 통신 장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IoT라는 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죠. 이렇게 돼야지 VTX가 잘 돼야지만 원활하게 돼야지만 인지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한테와 통신을 할 수 있는 이제 미래에는 궁극적으로 자동차 안에서 여러분들이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 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또 활성화될 텐데 이제 자동차 안에서 이제 구조가 바뀌겠죠. 이제 차는 이제 알아서 이제 운전하는 거고 안에서 이제 이제 같이 있는 사람끼리 게임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뭐 얘기를 한다든지 뭐 다과를 즐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질 거예요. 자동차 구조가 내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바뀔 것이다. 자율주행이 이제 우리 레벨 5죠. 6단계까지 완전 자율주행 단계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 모형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뭐 GPS, 라이다, 뭐 카메라, 뭐 컴퓨터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뭐 HD 맵 솔루션이 또 있어야 된다. 그죠? 뭐 우리가 구글 맵 플랫폼 같은 걸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 플랫폼을 쓰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공지능 기능이 알고리즘이 가능한 이제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실시간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어 장치, 우리가 컴퓨터의 CPU 안에 있는 제어 장치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제어 장치를 이제 이제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자동차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CPU가 될 거예요. 중앙처리 장치와 기억 장치들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고 인공지능 컴퓨터에서 자동차에서 인공지능 컴퓨터로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미지 인식 기술이에요.
우리 CNN, RNN 같은 뉴럴 네트워크 기법을 이용한 알고리즘들이 반드시 여기 이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죠. 사물을 가지고 이게 고양인지 사람인지 뭐 강아지인지 안내판 표지판이 뭐 색깔이 파란색인지 녹색인지 빨간색인지 이런 거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보면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회사들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BMW라는 회사는 이제 그 자율주행 기술 제휴를 하기 위해서 데이물러라는 회사랑 또 기술 제휴를 하고 수소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 도요다랑 또 제휴를 하고 이제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생산하는 이제 기능을 이제 물론 하지만 이제 IT의 부족한 부분과 타 회사의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가지고 이제 그 서로 협력을 해서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그 르노라는 회사 있죠. 르노라는 회사가 웨이모라는 구글 자율주행 자동차랑 이제 제휴를 해서 자율주행 분야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볼보라는 회사는 엔비디아라는 그 IT 업체랑 또 기술 개발을 제휴하고 있고, 조금 전기차는 이제 포드나 폭스바겐 회사가 같이 또 협력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지금 기술 개발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합종 연행이라는 게 자기가 부족한 기술을 갖고 있는 타 업체랑 협력을 하고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제 앞으로 핵심적인 역할, 이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도 보면 엔비디라는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사실은 자동차랑은 이제 무관한. 근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쪽 소프트웨어. 이제 여기 보면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게 다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볼보라는 회사의 자동차의 어떤 노하우를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제 제휴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자동차 기술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자동차 회사에서 그 기술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플랫폼 업체들이 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기본적인 그 통신 네트워크 5G로 이제 지금 이용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5G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에 아까 V2X라는 서비스를 자동차랑 다른 통신 디바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5G가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장비들 네트워크 중에는 가장 빠르고 실시간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안정적인 커버리지를 또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KT는 이제 자동차용 자율주행차를 이제 고려를 해서 3.5GHz 대역을 써요. 그리고 도심 지역에서는 또 28GHz를 추가적으로 할당을 해서 그 자동차를 이제 또 자율주행 자동차를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G 서비스, 이제 4G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도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의 앱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이제 소위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 그래요.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 중에 4G까지는 어느 정도 앱을 이용한 서비스나 수익 창출을 많이 기대를 했죠. 근데 이제 5G 서비스가 되면서 새로운 서비스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5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표적인데 여기서는 이제 빔 트래킹 기술을 써서 무선에서 최적의 연결성, 자동차를 커넥티드 카라고도 하는데 연결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안개가 낀 지역 또는 이제 불시의 어떤 사고들 이런 것들을 빨리 대처하기 위한 이렇게 해서 5 네트워크가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밑에서 보면 5G VTX 기술이라고 돼 있죠. Vehicle to X 모든 것들
이게 초저지연 차량 연결성 기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빠른, 그렇죠? 느리면 안 되니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반응 시간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차량이 속도를 줄일 때 같이 줄여줘야 돼요. 판단을 빨리 해서 센서를 가지고 인지를 해가지고 내가 앞에 있는 차랑 가까워지는구나, 그렇죠? 이러면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뒤에 있는 차들도 순차적으로 속도를 대게 돼요. 다 자율주행인 경우 정체 현상이 이제 발생한다는 이론이 이제 우리 보면 뭐 팬텀 트래픽 잼 현상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렇죠? 편대 자율주행이라고 하죠. 군대에서 쓰는 편대. 자동차들이 같이 움직이는 어떤 소규모의 그룹들, 그렇죠? 이제 V2V 차량 간 통신, V2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에 위에 있는 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같이.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는 6가지의 주요 기술이 이제 있어야 돼요. 앞에 신호등을 인식하는 첫 번째 이제 기술이 있어야 되고, 보행자,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사물이나 보행자를 인식하는 기술. 세 번째로 차선이 곡선이구나를 인식하는 기술, 직선이 아니라. 그다음에 앞에 방지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줄여야 되니까 속도를, 이런 기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월하려고 할 때 앞에 차량이 이제 어느 정도 앞에 있느냐를 인지하는 기술. 그 다음에 속도의 표지판. 제한 속도가 30km다 그러면 속도를 또 자율적으로 이제 줄여서 속도에 이제 지켜주는 이런 6가지 핵심적인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인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6가지 기술이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센서가 이제 고품질의 센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맵 플랫폼 정밀적인 지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도로 상황 정보를 V2X 통신을 통해서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경로라든지 비용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행 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게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는 차량과 차량 사이의 지연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경우 그 차량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우회 도로를 이제 같이 그래서 이제 편대를 끌고 갈 수도 있고 같이 지체되는 어떠한 10개면 10개의 차량을 같이 인도하는 이런 기능까지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이제 구현될 수 있도록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연구 결과로서 편대의 자율주행은 자동차 간 거리가 2m로 유지하게 되면 모든 어떤 10개, 그 다음에 뒤에 오는 편대는 15개, 뒤에 오는 편대는 또 30개, 이런 어떤 편대들끼리의 2m로 유지하게 되면 편대들 간에는 또 거리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2m 간격을 유지해서 모든 자율주행 차들이 가게 되면 스스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자가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관련된 연구 결과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읽으면서 6가지의 기술들과 참고를 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